직렬 RL 회로의 임피던스를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전원을 5V 진폭 그리고 5kHz의 AC80을 인가를 해서 여기 코일 47mHz와 저항 3.3kΩ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구성을 해서 팅커캐드로 모의 실험을 합니다. 현재 보는 회로는 이것은 이제 실험을 위한 회로인데 팅커캐드는 제공하는 오실로스코프의 채널이 단일 채널이기 때문에 코일 양단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고 코일 저항 양단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해서 여기서 VR을 측정하고 여기서 VL을 측정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저항의 전압으로 저항값을 나눠주게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고 또 측정된 전류를 VL 측정한 전압으로 계산된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 여기서 XL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일의 리액턴스 XL과 저항값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 임피던스는 루트 R제곱 더하기 XL제곱 이 공식을 이용해서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고 또 위상차는 R분의 XL이라는 이 리액턴스 위상차를 이용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일 값을 47mHz에서 100mHz로 증가시킨 다음에 또 임피던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모의 실험을 통해서 여기서는 RL 직렬회로의 임피던스를 팅커캐드로 모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은 RL 직렬회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본적 회로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회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원이 있고 그리고 코일이 여기 있고 저항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에 코일이 47mHz 47mHz의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저항에는 3.3kΩ 저항에는 3.3k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에는 5V 진폭 5V인 5kHz 사인파가 인가가 되고 이 부분에 그 채널은 오실로스코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채널 2 오실로스코프가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실제 회로는 실험 회로는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한 바와 같이 팅커캐드는 이 오실로스코프의 그 투 채널이 아니고 단일 채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의 마이너스 빼는 기능, 두 채널에 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멀티미터로 스코프를 측정하는 것처럼 코일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고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되고 코일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채널 안에서 채널 2를 빼면 이 오실로스코프에 인가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가된 전압 5V를 5kHz 사인파로 인가를 하고 그리고 47mHz 이 실험이 끝나면 코일을 100mHz로 해서 또 측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하고 모의 실험하는 방법은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저항 값으로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을 나눠주게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I를 계산하게 되고 I를 계산하고 세 번째 코일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해서 위에서 E항에서 계산된 전류를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XL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저항값, 이 저항값과 XL 값을 아니까 임피던스, 회로의 임피던스는 R제곱, XL제곱, 서로 페이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것의 위상, 세타, RL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는 세타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앞에서 구한 XL과 저항값을 이용해서 위상차를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및 계산한 것 같은 실험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페이저를 보면 기본적으로 페이저를 보면 실수축에 저항이 있고 허수축에 유도성 리액턴스, 코일의 리액턴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의 페이저 합이 임피던스가 되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R을 직렬이라는 경우 이게 세타이고 예.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말 그와 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실로스코프의 그 신호 발생기는 이와 같이 5kHz 5V 진폭을 갖고 DC 옵셋이 0인 이와 같은 신호 사인파가 인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실로스코프는 지금 0.05ms 가로축의 타임 퍼 디비전 한 눈금당 0.05ms로 각각 했습니다. 또 이것도 0.05ms. 자,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코일과 저항에 걸린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걸린 전압은 지금 현재 4V가 됩니다. 4V. 여기서부터 위에 여기까지 피크 투 피크 진폭을 계산해 보면 10칸이기 때문에 한 칸당 0.4V입니다.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에서 9칸 정도가 되겠네요. 9칸. 그래서 4V니까 0. 다시 한번 아까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것을 확인했고 각 부품값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품값이 47mHz로 해야 되겠죠. 47mm. 항상 시뮬레이션 전에는 이 부품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47mm. 저항은 3.3kΩ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V 5kHz 47mH 3.3kΩ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가 그 코일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요거는 한 칸에 10V, 4V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커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스코프에는 그 시뮬레이션에는 그래서 일일이 칸을 세서 측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더 확대를 해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지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게 10V 칸으로 되어 있고 10V 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에 그러니까 4. 여기 요 칸하고 여기 요 부분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4.5V, 4.5V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오차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VR 전압이 진폭으로 VR 전압은 약 4.5V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린 전압. 이게 이제 저항에 걸린 전압이고, 코일에 걸린 전압은 이것은 4V니까 한 칸이 0.4V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 여기서 이거하고 5칸 정도 되네요. 5칸 정도. 그래서 4, 5, 20, 한 2V 정도가 되네요. 2V 정도. 2V. 2V. 그러니까 VL, 코일에 걸린 전압은 2V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 즉, 코일에 걸린 전압이, 저항에 걸린 전압은 4.5V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린 전압은 약 2.0V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저항이 3.3K니까 3.3 곱하기 10의 3승 분의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V죠. 나눠주면은 대략 1.36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미리암페어가 되겠죠. 미리암페어 회로에 1.36 미리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미리암페어가. 그 다음에 XL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XL은 VL이 2.0V니까 2.0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리암페어니까.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1.47 10의 3승이니까 킬로오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도성 리액턴스죠. 자, 그러면 저항값은 앞에서 우리가 3.3kg이죠. 실제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3.3kg을 저항을 썼기 때문에 R이 3.3kg이고 XL이 1.47kg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피던스는 3.3의 제곱 더하기 1.47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약 3.61kg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옴으로 계산하니까. 자, 이것이 임피던스입니다. 이 같은 형태로 우리가 모의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61kg. 그리고 이제 위상차.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이 여기 있고 유도 리액턴스는 허수축이고 따라서 이 페이즈 합이 임피던스고 위상차인데 위상차 세타는 탄젠트의 그 값이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L이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가 그 위상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크 탄젠트 R분의 XL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단위는 우리가 같은 킬로옴이니까 3.R이 3.3kg분의 1.47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 24도가 나옵니다. 24도. 그래서 위상차가 24도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XL이 L 값이 47mm의 헬리일 때 그 임피던스를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L을 증가를 시키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겠죠. 왜냐면 XL은 우리가 앞에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2파이 FL이기 때문에 L 값이 커지게 되면 같은 주파수를 하더라도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는 XL이 47mm 헬리일 때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V고 저항에 4.5V 걸리는데 L에 더 많은 저항을 그대로 하고 L에 더 많은 코일 값을 올리게 되면 2배 정도로 올리게 되면 그만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더 커지겠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더 커지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지겠죠.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위상차는 이쪽으로 더 커지니까 위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R이 여기 있고 L이 여기 있을 때 현재 XL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타 1이다 그러면 이게 더 커지면 R은 그대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세타가 위상차가 더 커지는 그것을 또 모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일을 47mHz에서 100mHz로 바꿔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모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코일 값을 현재 시뮬레이션을 중지를 하고 코일 값을 47mHz에서 100mHz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코일 값이 100mHz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항은 그대로 3.3K 그대로고 다 모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모의 실험 해보면 일단 이것은 4V로 되어 있고 이것은 똑같이 4V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칸인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0.4V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에 이게 0.5 정도씩 더 올라가니까 반 칸씩, 그러니까 9칸 정도가 되겠네. 그래서 VR은 저항에 걸린 전압은 3.6V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는 4.5V인데, 그러니까 47mHz인 경우에는 4.5V인데 3.6V로 저항에 걸린 전압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린 전압, 이 코일에 걸린 전압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조금 이제 완전히 반칸씩은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약 한 0.2 정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칸이면은 이제 반칸이면은 한 칸이니까 0.4V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2V에서 한 그 5분의 1 정도. 그러면 한 3.4V 정도. 그러니까 48, 32, 49, 36은 아니고 3.2V. 약간 확대해서 보면 이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걸쳐 있고 여기 조금 걸쳐 있죠. 여기는 확실하게 반칸씩 되는데 한 칸 정도 될 수 있게. 자, 그래서 이것은 VR은 대략 한 3.4V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4V VR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비율을 보고 칸을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VR은 여기서 VR은 3.6V고 그리고 코일에 걸린 전압 VL은 약 3.4V 정도. 아까 우리가 47mHz인 경우에는 코일에 걸린 전압이 2.0V였습니다. 2.0V. 2.0V. 그리고 47mHz에는 저항에는 4.5V 걸렸습니다. 코일 값이 커지니까 그만큼 XL이 커지고 XL이 커지니까 코일에 걸린 전압은 더 커진 값이죠.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VR을 알고 있으니까 I를 구해야 되겠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VR이 3.6V니까 3.6 나누기 3.3kΩ 하게 되면 볼트 나누기 하게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약 1.09mA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XL을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VL, 코일에 걸린 전압을 알 수 있으니까 3.4 나누기 그 전류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게 되면 코일의 XL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코일의 그 유도성 리액턴스는 3.12k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피던스는 R이 3.3kΩ이고 단위는 킬로옴으로 하겠습니다. 킬로옴이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약 4.54k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써지지가 않아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4.54kΩ. 아까는 3.61k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이 47mH일 때는 임피던스가 얼마였냐면 임피던스가 3.61k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이 100mH로 올라가니까 임피던스도 역시 커졌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위상처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3.3K분의 XL이 3.12니까 3.12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해보면 약 43.39도입니다. 즉 L이 더 커지니까 XL이 커지고, 따라서 위상 세타, 전압과 전류 위상차도 더 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L이 47mH인 경우에는 위상차가 24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임피던스를 L이 100mH일 때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구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실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항양단에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저항값이 정확하게 3.3kΩ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저항값을 멀티미터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그 인가딘 전압을 구성을 해서 연결을 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오실로스코프로 각각 측정을 하는데, 이와 같이 저항양단 채널 2에 걸린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서 그것을 저항값을 나눠주게 되면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걸 구한 다음에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을 측정을 해서 그 전류를 나눠주게 되면 코일의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겠죠. 코일의 저항 성분. 그러면 임피던스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저항과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의 페이즈 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저항과 코일의 저항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고, 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띵커캐드를 이용해서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구하는 모의 실험을 수행을 해봤습니다.